답을 부를게요. 12회 1번에 일단 답을 부르면 1번에 니은 12회 1번에 니은 그 다음에 2번에 디귿 3번에 기억 니은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5번에 니은 6번에 기억 디귿 7번에 기억 니은 8번에 기억 디귿 9번에 기억 니은 디귿 10번에 기억 니은 11번에 니은 디귿 12번에 기억 13번에 기억 니은 디귿 14번에 디귿 15번에 니은 16번에 기억 니은 17번에 기억 니은 18번에 기억 니은 디귿 19번에 기억 디귿 20번에 기억 니은입니다.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1, 2번 이렇게 되니까 제가 틀린 것들이 왜 틀렸을까? 뭐 실수로 틀린 건지, 뭐 마킹을 잘못, 체크를 잘못한 건지, 조건을 뭘 놓쳤는지. 해보세요.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한 준킬러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2-3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이래요. 그러면은 방추춘이 멸종한 거네, 고생대 말, 그렇지? 고생대 말. 합해석이 멸종한 거는 이제 신생대 초니까 삼형축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 초고, 그래서 A라고 하는 기간은 고생대라고 할 수 있고요. B는 중생대에서 좀 신생대 초반까지 또 이제 합쳐져 있는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A 기간에 산소가 출현하였다. 산소가 출현한 거는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 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원생도대예요. 원생도대. 그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이제 성격. 산소 농도가 증가한 거는 원생도대다. 그러니까 그 육상생물이 출현한 것은 오존층이 생성된 이후인 거고, 그게 고생대인 거고요. 이미 그 전부터 대기 중에 산소는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DNA D 기간에 대서양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B 기간에 고생대 말에 판계가 형성됐고, 이후 중생대 초 판계가 분리된 다음에는 대서양이 생성되었겠죠. 니에 맞는 거고요. 디귿에 A 기간 말 기는 B 시기 말에 비해서 해안선의 길이가 길었다. A 기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생대 말, 그렇지? 그 다음에 고생대 초, 그러니까 중생대 초. 그러면은 판계가 존재했고 판계가 없었다. 판계가 형성돼 있고 판계가 분리되었다. 그러면 해안선의 길이는 판계가 있을 때가 더 짧을 거니까, 초대륙이 형성되면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니까요. 이것을 틀렸고 답은 니은입니다. 그 다음 2번. 강한 안에 각각 서로 다른 해령 부근에서 열곡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그렇죠?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기억에 해양 지각의 나이는 A, B 지점이 같아요? 써 있잖아. 해양 지각의 나이가 다른데요? 거리가 같은 거지. 이거 그냥 그래프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각의 나이가 써 있는데 뭘? 니은의 B 지점은 형성될 당시 자기장 방향과 반대로 잔류자위가 형성된다. 자, 이것도 이제 낚시죠. 왜냐면 B라고 하는 지점은 역자극기네. 그럼 역자극기에 남아있는 잔류자기의 방향이 현재와 다른 거야.
그러니까 B의 잔류자기 방향을 당시에 만들어질 때랑은 똑같지. 근데 그 만들어질 때 형성된 그 잔류자기의 방향이 현재와 다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역작인 잔류자기의 방향이 어떻게 당시랑 달라? 당시랑은 무조건 똑같아야지. 잔류자기의 방향이 현재와 다르다. 현재와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생 해령의 경사는 나 지역이 만만하다. 자, 동일한 거리에서 연령 변화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A가 더 크겠네요. 그러면은 동일한 거리를 오는데 더 시간이 짧아. 나가 더 짧아. 그럼 나가 더 완만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해령에서 어떤 해령 부근에서 동일한 지점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점점 이렇게 와타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반대로 그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나가 확장 속도가 빠른 거고 가가 확장 속도가 느린 거잖아. 그럼 나의 확장 속도가 무한히 빠르다고 가정해봐. 나가 가보다 빠른 거니까. 그럼 거의 수평에 가까워지겠지. 쫙 펴지는 거니까. 가의 확장 속도를 거의 0에 수렴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직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3번. 가와 나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해수면으로부터 이제 깊이에 따른 염분과 소음 분포래. 그냥 보기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역이 20m 지점의 염분은 2월보다 9월이 적다. 20m 지점에 얘가 염분, 그지? 위에 거 가가 염분이고 나가 이제 수분이잖아요. 염분은 2월보다 9월이 작다. 2월보다 9월이 작다. 그렇지? 2월은 34.2보다 큰 값. 그 정도.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9월은 33.2 정도. 2월보다 9월이 작다가 맞는 거고요. 자료를 읽으면 되는 거고. 니은에 2월은 8월보다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다.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연직 혼합이 활발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냐. 혼합층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혼합층의 두께는 수온이 일정한 층,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찾아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수온이 일정한 구간 나 그래프에서 2월에 수온이 일정한 구간 9월은 거의 없다. 그럼 2월이 8월보다 연직 혼합이 더 활발하다. 혼합층이 더 두껍다. 디귿에 깊이 0에서 20m 구간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3월보다 8월이 크다. 3월, 8월이나 2월, 9월이나 뭐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쉽게 그냥 보면 되겠죠? 2월은 9월보다 염분이 높아. 2월은 9월보다 수온이 낮아. 그러니까 밀도는 2월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죠? 기억 예입니다. 파란색으로 좀 해설할게요. 그 다음에 4번에서 SiO2 함량에 따라서 유문함, 현무암, 화성암 중 것들을 A, B, C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SiO2 함량을 봤을 때 적은 게 현무암,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유문암하고 화성암 중에서 결정의 크기가 큰 것이 화성암, 작은 것이 유문암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억에 C는 유문암이다. 네. 니은, 이름 몰라도 B가 A보다 결정 크기가 크잖아. 그럼 더 깊은 곳에서 형성된 것이다. 니은 맞는 거죠. 뒤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에서 주로 형성되는 암석은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열적 하부에서 압력 하강에 의한 서부함수 마그마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그것은 주로 A이다. 기억 니은 뒤가 다 맞네. 거기서 설명할 게 없었어요. 5번도 아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5번에서 순서대로 왼쪽에 이제 가나다 순서대로 하면은 얘는 여는 그 다음에 나는 점이 친구 다는 건열이야. 그런 거야. 그치? 이거 못 고르면 반성하세요. 기억에 가는 나보다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아니잖아. 가는 얕은 환경, 나는 깊은 환경. 니은에 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방속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게 점이 측리잖아요. 니은에서 설명하는 게.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방속도. 최종 그지? 낙하속도 차이. 디귿에 다에서 갈라진 틈에서 보이는 퇴적물은 다의 퇴적 구조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다.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 복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설해 볼게요. 번열이 있어. A 지층, B 지층이 있을 때 번열 갈라진 틈에는 B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겠네. 근데 연령은 A가 B보다 많으니까 갈라진 틈에서 만들어진 것은 퇴적 구조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 아니겠네요. 나중에 형성된 거네요. A가 만들어지고 번열 만들어지고 거기에 B가 퇴적된 거니까요. 답은 2입니다. 6번. 판의 경계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는 판의 경계는 문제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실전에서 안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그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냥 단순히 1, 2년 동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오랫동안 이제 그냥 지구과학에서 이제 트렌드가 판 구조론이 그렇게 이제 예전만큼 강조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구과학적으로도 그런 이제 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볼 거는 A, B, C에는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령 있고 보존형 경계 있으니까 이 녀석의 확장 방향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확장된다면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판이 이동할 것이다. 일단 기억해. 지진이나 화산이 A보다 B에서 주로 발생한다. 왜? A가 B 쪽으로 섭입하고 있으니까 섭입 당하는 B에서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기억 맞는 거고요. 니엔 B는 C에 대해서 왜 남서쪽으로 가? 북서쪽으로 가야죠. C에 대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예, 틀렸죠? 디귿의 플룸 구조론으로 기억은 설명이 힘들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존형 경계잖아요. 그러면 보존형 경계를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쪽 해령에서 확장되고 있는 판의 이동 방향이 다른 이 지역이 보존형 경계네. 그러니까 해령에서 판이 확장되고 판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판 구조론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 보존형 경계를 기준으로 좌우의 판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판 구조론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룸 구조론으로 어떻게 설명해? 얘가 이렇게 얘 기준으로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다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지? 해저확장설의 증거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해저확장설로 판 구조론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6번은 기억 디귿이냐라고 하면 되겠죠?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은하 A, B가 탄생한 후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6월에 문제 가로축, 세로축만 조금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6월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에 시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그 시간에 따른 별의 생성 총 질량을 이제 문제에서 주고 있지만 6월 문제에서는 어떻게 줬습니까?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별의 누적 질량으로 시간에 따라서 누적 질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프 이거 90도로 뒤집어서 줬었어요. 6월에 나왔었습니다. 기출 문제가. 자, A와 B는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중에 하나래. 그러면 은하 생성 초기에, 그러니까 A와 B의 차이점은 뭐야? B는 은하 생애 동안 꾸준히 별이 생성되는 거고요. A는 은하 생성 초기에 별이 다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것을 타원 은하, 그렇지 않은 건 나선 은하 이렇게 가면 되겠네. 기억. 세이퍼트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면 B와 같은 형태로 관측된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퍼트 은하는 대부분이 나선 은하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모든 세이퍼트 은하가 나선 은하는 아닌데 지구과학원에서는 그냥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선 은하의 대략 한 5%에서 10% 정도가 세이퍼트 은하야라고 그냥 배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T1일 때, 야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T1일 때 연간 별의 생성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네. 니은 맞는 거잖아. 디귿 T2일 때 우주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 대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디귿에 T2일 때 우주에 빛이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빛은 뭡니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잖아.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건 언제예요? 민주씨 언제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건 언제예요? 빅뱅 이후. 빅뱅 이후 몇 년이야? 38만 년 지났을 때 원자가 형성됐을 때잖아.
뭔데 이건 38억 년이야? 이상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디귿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냥 헛소리.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요. 38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애초에 7번 조금 더 가자면 이거 38만 년이라고 하는 건 우주 생성 빅뱅 이후 38만 년 지났을 때잖아. 저 시간은 뭔데? 저게 빅뱅부터야? 아니야. 그냥 은하가 생성된 이후부터야. 전혀 관련 없는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번. A, B가 있을 때 A는 한류가 흐르고 있는 뭐 고위도기도 하고요. B는 난류가 흐르고 동안 난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기역이 B, 수온이 낮은 니은이 A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에 그래서 A와 B 지역의 밀도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A와 B 지역에서 나타나는 밀도 차이, A가 더 밀도가 더 큰데 그것은 염분은 거의 비슷한데 수온 차이가 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A의 밀도가 더 커. A는 근데 염분이 작아. B보다 염분이 작아. 그러니까 니에는 기역보다 염분이 작잖아. 그럼 염분이 작다라는 거는 밀도가 감소하는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이 기역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는 염분보다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큰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기역을 만든 거고요. 니은 해수는 잘 안 섞여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해수는 안 섞여요. 그냥 안 섞여요. 니은 틀렸습니다. 두 개는 혼합되지 않습니다. 잘 혼합되지 않는다. 디귿 여름에는 비의 해수 밀도가 낮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여름에는 비의 해수 밀도가 왜? 여름에는 여름에 여기 난류가 강해지면서 수온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밀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온이 상승하는 방향이니까요. 답은 기억 디귿이다. 잡스러운 거로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다음에 9번에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래요. 뭐 그런 말 없었어도 가가 나보다 이전인 건 알 수 있겠죠?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누가 더 서쪽에 있냐? 그걸 가지고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는 한랭전선을 통과했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기억에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온대저기압의 남쪽을 지나가면 반드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북쪽을 지나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야기했었죠. 기억을 맡게 되는 거고요. 니은에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A에서의 기압은 7헥토파스칼 상승하였다. 자, 저기에 가에 보면 저 풍랑을 옆에 035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기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3.5 헥토파스칼인 거야. 뒤에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3개인 거죠. 나에서 105는 뭔데 그러면 1010.5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70 헥토파스칼 차이가 아니라 7 헥토파스칼 차이다. 이게 맞는 거고요. 요겁니다. 되게 온난전선면과 한랭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공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 전선면의 위치. 전선면. 그러면 전선면은 반드시 찬 공기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선 부근에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쪽에 전선면이 있는 거고요. 그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분포하고요. 그 구름이 분포하는 구역을 따라서 강수 구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4개는 이것은 맞는 거다. 그거는 다음은 기억 예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좀 그냥 뭐 사실 이런 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 과조건이죠? 위에 거 안 썼잖아. 그치? 위에 거 흡수선의 세기는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기에서. 자, 뭐가 됐든 간에 A, B, C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 문제는 별의 물리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문제 자체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A는 일단은 별의 색깔은 흰색이다. 알겠어. 그러면은 대략 약 10,000켈빈 정도가 되겠네. 약 10,000켈빈. 어차피 이거 가지고서 뭐 정확하게 몇 배냐를 묻는 보기가 없으니까 대략 10,000켈빈은 써놓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뭐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바로 기억을 볼게요. 반지름은 A가 C보다 작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걸 안 했네.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 있습니까? 겉보기 등급이 전부 동일하다. 그 얘기는 겉보기 밝기가 전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 반지름은 A가 C보다 작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사실 계산할 이유가 없어. 계산은 뭔가 A는 C보다 표면 온도가 2배 정도 그치? 2배보다 조금 작게 크고 광도는 100배 작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광도라고 하는 것은 R제곱 T 4제곱에 비례한 값이잖아요. 근데 A는 C보다 C 맞죠? A는 C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아. 그 얘기는 뭐야? 반지름이 쪼매나다는 거야. 엄청 작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이게 가장 최단거리겠죠. 이걸 가지고서 계산했나요? 광도가 뭐 얘를 광도를 뭐 1로 뭐 얘를 1로 놓았을 때 얘는 100이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 그다음에 니은 그러니까 그리고 B의 반지름은 문제에서 반지름이 C의 100배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A와 C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것은 A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은 별은 B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도를 우리가 계산해봐야지. A의 광도를 1, C의 광도를 100이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광도는 R 제곱 T 4제곱인 거잖아. 그러면은 C를 기준으로 다시 할까요? 죄송해요. C를 기준으로 B의 우리는 광도만 구하면 돼. B의 절대 등급만 구하면 되는데 B의 반지름이 C의 100배라고 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C의 광도를 100, 그 다음에 A의 광도를 100분의 1이라고 놓는다면 이 녀석의 반지름이 C의 100배야. 그러면은 100의 제곱, 10의 4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한 2분의 1 정도로 놔. 2분의 1보다는 큰 값이지만 2분의 1이 한 4제곱 정도 되겠네? 그러면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거 굳이 풀어내지 않더라도 B의 광도가 A, B, C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거 찾을 수 있잖아요. 됐어? 괜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별은 B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겉보기 등급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겉보기 밝기가 동일하다라는 거고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인 거니까 그지? 사실 이것까지 갈 필요 없잖아. 얘네 다 똑같이 보이는데 B가 제일 실제로 절대 광도가 제일 크네? 근데 왜 똑같이 보이는 거야? 제일 멀리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디귿 단위 시간당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아까 디귿은 수정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광도잖아요.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에너지는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광도이기 때문에 광도 B가 제일 크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10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거고 11번 자 11번에서 A2는 표저감 F와 G는 화성함 FF''은 단층이다. 기억 이런 거는 이제 고르지 마세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 화성함에서는 화석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틀린 거예요. 자, 니은과 디귿만 고르시면 되는데 니은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 D가 퇴적된 이후에 FF''이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왜냐면 D가 FF''의 단층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단층에 의해서 이 D층과 E층이 단절이 되었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F가 퇴적되고 이 D층이 다 퇴적된 다음에 단층이 형성되어서 단층에 의한 이 상반의 F 지층이 융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 D층과 E층은 상반 위에 남아 있어요?
남아있지 않은 거죠. 다 침식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층에 의해서 상관, 뭐 하반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 F 지층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단층에 의해 융기하는 과정에서 뭐 혹은 다른 경우에 의해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융기하는 과정에서 D층과 E층이 침식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D 위에는 총 3가지의 기저여감이 발견이 돼요. 총 3가지의 기저여감인데 이게 화질이 잘 안 보여서 얘는 F 거인 거 같고 얘는 D 거이고 얘는 E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층 위에서 어떤 한 지층 위에서 기저여감이 3종류가 발견돼. 원래는 몇 종류가 발견돼야 되는데 한 종류가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인 거잖아. 그런데 2종류가 더 발견됐다라는 거는 F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저여감 F 위에 있는 기저여감 외에 2가지가 더 발견된다는 것은 최소 위에 2번 더 노출이 되었다. 육지에 2번 더 노출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번의 디귿은 그냥 담백히 좀 이런 얘기 좀 하자면 11번 그림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기출 그림이고요. 디귿에서 나온 보기도 그냥 횟수만 바꿨어. 아마 실제로 기출에서는 틀린 보기였는데 그냥 숫자만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과학 1 수준에서는 지구과학 1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하게 납득할 만한 어떤 이것을 이제 융기 횟수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저여감의 어떤 종류를 가지고서 융기 횟수를 판단할 수 있구나 그렇게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EMT는 어쩔 수 없어. 그지? 기출에 나온 걸 어떻게 해?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래. 지구과학의 범위가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과탐의 어떤 탐구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처럼 탐구 4개 보면 얼마나 좋아요. 4개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적게 보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적게 보니까 그지? 난리 나잖아요. 자, 12번에 딴 얘기 있고요. 12번에 가를 보니까 기억과 니은이 각자 풍속과 기함인데 기억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풍속, 니은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기함인 건 알 수 있고요. 갔다 오세요. 그런데 가에서는 지금 풍속이 0인 지점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얘기는 태풍의 눈을 통과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풍속은 기억이다. 된 거야. 니은 나의 영상이 촬영될 때 P 지역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나의 영상이 촬영될 때 지금 태풍의 눈이 여기 있잖아. 그럼 P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지. 불어 들어가야지. 그치? 이거 불편하신가? 불어 들어가야지. 그치?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태풍이 이렇게 있고 관측자의 위치가 각자 태풍의 북쪽에 있으면 당연히 북풍 바람, 북풍 계열. 이해되시죠? 관측자가 북쪽에 있으면 북풍 계열인 거고 서쪽에 있으면 서풍 계열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태풍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그치? 그치? 디귿에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거야? 풍속이 최소인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태풍의 눈이 이동 경로를 지나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태풍의 눈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고 P 관측소는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태풍의 눈과 충분히 가까운데 그게 풍속이 어떻게 최소가 되겠어요?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조금 더 그럼 더 빡세게 가볼까요? 더 자세히.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풍속이 가장 높은 시점, 그러니까 가 자료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에는 태풍의 눈이 P의 지점을 직접 통과한 건 아니지만 태풍의 눈이 P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통과하기 이전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과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가 가장 가까울 때 풍속이 최대일 거야. 근데 가 자료에서 풍속이 최소인 지점은 그것보다 이전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P는 이미 그 지점을 통과한 이후잖아.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귿은 틀린 거예요.
12번은 기억이고요. 13번 빨리빨리 갑시다. 안면도가 나왔네요. 안면도가 어디예요? 몰라요. 몰라. 그냥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거기에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안면도든 우리나라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CO2의 농도는 기온 편차가 더 크다. 변화력이 변화폭이 더 크다. 즉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기억에서 기억 시기 동안 CO2 평균 농도는 안면도가 전 지구보다 높다. 맞는 거죠. 이거 기억력이 되게 쉽잖아. 13번에 지구 온난화는 사실은 문제를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문제 가지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 없잖아. 해수면의 높이도 기온이 높아지면 지구 평균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진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13번은 기억력 디귿 알아주시면 되겠고 디귿에서 다시 한번 요것만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요 얘기는 하나만 해봅시다. 아마 마지막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데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어떤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빙하의 해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팽창이에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 빙하는 육지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거야? 박정현 씨 빙하는 육지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거야?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럼 그냥 다시 물어볼게.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까? 막 고민이 돼? 그러면은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졸래 떠들었어 친구들하고. 그럼 막 넘쳐요? 넘치질 않잖아. 그치?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물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해수면이 조금 상승하지만 커피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먹지 않고 엄청 떠들었어. 그래서 얼음이 다 녹았어. 그럼 물이 막 넘치냐고. 우리 그런 거 살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뭐야? 어디에 있는 거야? 육지에 있는.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나 이런데 대륙에 있는 빙하가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다른 데서 녹은 얼음 물이 들어오는 거라고. 커피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이런 걸로 틀리면 더 억울하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소위 킬러문항, 준킬러문항 이런 거 틀렸을 때 억울한 것보다도 이런 거 틀렸을 때 억울하게 더 크잖아요. 자, 14번을 해결 처리해야 되는데 14번은 어떻게 조금 근데 잘 풀었을까요? 14번은 조금 과하긴 해요. 제가 좀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봐. 일단은 14번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야? 14번을 풀 거 답은 맞았어? 틀렸어? 어떻게 손은 됐어? 못 됐? 손은 됐어?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거. 이게 뭔가 심상치 않게 눈에 딱 띄는데 그게 뭐야? 표를 봤을 때 뭔가 어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막 그 이제 뭐 혈맥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찍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이제는 많이 풀었으니까 그 패턴을 봤을 때 딱 요 녀석을 딱 물어뜯어야 되겠구나. 사자가 그 이제 사냥을 할 때 톰슨 가젤에 그냥 아무데나 물지 않잖아요. 뒷덜미를 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뒷덜미가 어디냐 이거는. 특이한 게 어디야? 민주 씨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천? 왜? 천이라는 숫자가 뭔가 예뻐서? 그러면 안 되지. 봐봐. 이 문제에서 뭐래?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얘 여기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4.8이고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잖아요. 그럼 얘는 겉보기 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과 똑같다. 그리고 이 녀석의 절대 등급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겉보기 등급을 태양보다 마이너스 5다. 이걸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왜? 다시 한번 봅시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10파색 위치라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가 절대 등급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4.8인데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00파색이 있는 거잖아. 그럼 가라고 하는 녀석을 만약에 내가 10파색 위치로 가져오게 된다면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를, 즉 광도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1000파세기래. 그럼 내가 10파세기로 가져오면, 자, 요것도 써놓을게.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거잖아.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잖아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10파세기로 가져다 온다면, 자, 절대 등급 광도가 여기 써 있으니까 10파세기 위치로 가져오면 거리가 10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밝기는 100의 제곱, 즉 10의 4제곱배로 밝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태양보다 10의 4제곱배 밝아 보이는 거야.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그래서 가의 광도가 10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로 제가 좀 많이 숨쉬었나요?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가를 10파색으로 가져오는 거야. 가를 10파색 위치로 가져오게 되면 거리가 몇이 돼요?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보기 밝기는 그러면은 몇이 된다? 10의 제곱배가 되는 거겠지? 100배가 되는 거죠? 10의 제곱이라고 괜히 쓰면 더 헷갈리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100의 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10의 4제곱배 밝아 보일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찾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일단은 찾아 놓고, 그래서 가의 광도는 일단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기억 니은 디귿을 일단 쭉 보는데, 나를 또 봤더니 광도가 얼마래? 6400이네. 광도가 6400이면은 이제 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숫자를 우리가 봐봐. 이제 우리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잖아. 수능에서 숫자 끼워 맞추기를 요구하잖아. 그게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를 우리는 지금 따질 틈이 없잖아.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현실에서. 그렇지? 그러면 나의 겉보기 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을 1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5등급 작다? 즉 100배가 밝네? 100배가 밝아 보여? 그런데 여기에서 광도 6400은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64 곱하기 100이네? 됐어? 그러니 그 얘기는 뭐야? 8의 제곱 곱하기 100인 거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100을 끼워 맞추라고. 자,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자,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if 나가 10파색 위치일 때를 생각해보는 거야. 나가 만약에 10파색 위치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거리를 모르니까. 나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10파색으로 놨어? 그러면 나가 10파색 위치에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제대로 나가 10파색 위치에 있고 겉보기 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100배 커. 그러면 광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양과 광도가 같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나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점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5등급 작다는 거야. 100배 크다는 거야. 겉보기 등급 이렇다는 건. 그런데 만약에 나가 진짜로 10파색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절대 등급도 1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광도가 100이어야 된다. 그럼 다시 거꾸로 똑같은 얘기 또 해볼게. 나의 광도가 100, 이 숫자가 100이고 나가 10파색 위치라면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라는 게 타당하다고. 됐어요? 이 얘기까지 됐어. 바뀌었어? 됐어? 어디서 바뀌었어? 지금 나의 생각에서 바뀐 거잖아. 나의 광도가 100이면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인 거라고. 10파색 위치일 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얼마래? 100이 아니라 6400이래. 그 얘기는 뭐야? 거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파색보다 더 어떻다? 더 멀다라는 거야. 더 머니까 실제로 더 밝은데 마이너스 0.2 정도로 보인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러면은 뭐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광도가 몇 배 큰 거야? 64배가 큰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광도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64배나 광도가 더 크네? 그럼 거리는 몇 배가 더 먼 거야? 8배가 더 먼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나의 거리는 80파세기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나의 광도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왜?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5니까 나의 거리가 10파세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모순이다. 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광도가 64배나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리가 내가 생각한 10파세기보다 더 멀리 있는 거구나. 8배가 더 멀리 있는 거구나. 80파세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니에는 해결이 가능한가요? 니에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다의 15배보다 작다. 나의 거리는 다보다 15배보다 작지 않죠. 16배니까. 그지? 80파섹은 5파섹보다 16배니까. 그래서 니에는 틀린 거야. 기억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자, 광도도 다 구해져 있고 표면온도도 구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는 T 제곱분의 루트 L이잖아. 반지름 가랑 나중에 누가 더 커야 돼? 가가 더 커야지. 가랑 나는 표면 온도가 같은데 가가 광도가 더 크다고. 그러면 가의 표면 온도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귿이 맞네요. 그렇게 가는 걸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다의 광도도 구해야 되는데 가의 광도도 구해야 되는데 가의 광도분의 다의 광도.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의 광도는 10의 4제곱인 걸 찾았어. 분의 다의 광도 값이 100분의 1보다 크냐? 라는 말은 다의 광도가 100보다 크냐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지? 다의 광도가 100보다 크냐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다의 거리는 지금 몇 파섹에 있냐면은 5파섹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10파섹 위치에서 절대 등급을 따질 건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2네. 얘를 그러면 10파섹 위치로 보내는 거야. 5파섹에서 원래 이 다라고 하는 녀석은 5파섹에 있는데 10파섹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거리가 절대 등급을 구하기 위해서 10파섹으로 가져다 놓으면 거리가 2배가 되면서 밝기는 얼마가 된다? 겉보기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등급 차이가 밝기 몇 배 차이예요? 2.5배 차이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밝기가 4분의 1 변한다라는 거는 다의 밝기가 마이너스 2.2에서 아무리 커봤자 2등급보다는 작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보다 다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보다 반드시 작은 숫자가 나와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다가 지금 5파섹에 있어. 근데 이 녀석을 10파섹으로 가져다 놓는데 밝기 변화는 4분의 1이야. 즉, 그러니까 4배 차이인 거잖아. 4배 차이라는 거는 한 등급보다 크고 두 등급보다 작은 거야. 만약에 두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등급으로 넓게 잡더라도 아무리 커져봤자, 아무리 밝기가 밝아져봤자, 어두워져봤자 마이너스 0.2인 건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보다 작다. 마이너스 0.2가 뭐라고? 얘가 100인 숫자잖아.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보다 작다라는 거는 다의 광도가 100보다는 큰 숫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의 광도는 100보다 크다라는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역겨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말로 지금 계속 풀어서 그런데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생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죠? 40점 이상, 45점 이상을 노리고 있다면 광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별의 물리량 문제에서
표면 온도 반지름, 그 다음에 뭐 겉보기 밝기, 겉보기 등급,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광도,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야. 이 표 내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표는 주어진 거잖아. 이 표, 그러니까 기출에서 내 밑에 숫자는 좀 바꿨지. 근데 이 조건들을 준 거는 기출에서 나왔던 거고, 그걸 가지고서 해석하는 거는 저 밑에서 바꾼 거니까. 거리와 관련된 별의 물리량도 충분히 연습을 좀 해봄직하다. 그죠? 한번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14번은 디귿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게 이게 과연 오늘 문제가 쉬웠냐? 또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의 키워드, 그죠? 영양의 어떤 목덜미가 누구였던 거야? 4.8. 4.8. 뭔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끼워 맞추기. 한번 이것도 좀 조금 제가 잡소리긴 한데 뭔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끝에 이제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9월 모의고사를 보기는 전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는 이런 생각도 해봄직해요. 내가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앞에서 저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걸 풀이를 시작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칠판 앞에 서서 설명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당신들 학교에서 막 설명해 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물어볼 때도 있을 거고 설명해 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적어도 0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집을 거냐? 자,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에서 현재와 A식이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거래. 나는 현재와 A식이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나타낸 건데 가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 공전 궤도상에서 지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기억이 현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지구니까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야라는 거를 이미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시기가 되었을 때 자전축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고요. 그럼 디귿일 때 겨울이 됐겠네. 됐지? 그지? 디귿일 때 겨울인 거예요. 왜?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동글뱅이 기억에서 북반구는 여름이다. 틀렸죠? 그냥 바로 틀렸어. 그지? 겨울이야. 니은 연교차가 두어졌는데 얘는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교차 나왔을 때 기울기 나오면 개꿀? 근데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 따져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현재랑 A를 비교할 때 그럼 어떻게 생각을 이어져 나갈 거야? 잘 봐봐. 현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죠. 현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약실하게 생각해봐. 근일점에서 겨울인 것보다 따뜻한 겨울이 있나요? 없어. 근일점에서 겨울보다 따뜻한 겨울이 어딨어? 경사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재는 가장 따뜻한 겨울인 거예요. 현재는 A식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따뜻한 겨울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니는 맞는 거야.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현재가 근일점 겨울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연교차가 가장 작은 시기인 거다. 디귿 남반구 37도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디귿이 리을보다 적다. 디귿이 겨울이라며. 디귿이 겨울 맞아? 디귿이 겨울이죠? 그치? 뭐야? 디귿이 겨울이야. 북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야. 그러면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디귿은 남반구가 여름이고 리을은 남반구가 겨울이야. 디귿이 리을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태양이, 그렇지? 똑같은 얘기잖아. 여름이 겨울보다 태양 남중했을 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리을만 맞는 겁니다. 15번도. 뒤에 있는 16번부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볼게요. 16번에
대서양의 해수순환의 모식도라는 기억과 니은에서 형성되는 수계를 연근도의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 A가 그러니까 기억이 북대서양 심층수, 니은은 남극 저층수니까 B가 남극 저층수인 니은, A가 북대서양 심층수인 기억이다.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틀렸죠. 왜냐면 니은 남극 중층수가 아니라 저층수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해설할 게 없어요. 그죠? 해설할 게 없습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해수면의 높이 변화래.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라? 무조건 이런 엘니뇨 라니냐 문제 나왔을 때 자료 해석을 어디를 기준으로 봐라?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봐라. 동태평양에서 해수면이 높아졌네? 엘니뇨 시기. 낮아졌네? 라니냐 시기인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기억에. 가는 남동무역풍이 약해진 시기다. 엘니뇨 시기니까 맞는 얘기예요. 니은 태평양의 적도 해역에서 동서방향의 수온약층 시작 깊이 경사. 야, 말도 어려운데 한번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제가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엘니뇨 시기에는 해수면의 경사, 그러니까 표층수의 경사가 아주 완만해요.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양도 줄어들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경사도 완만해요.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해수면의 표층수의 경사가 급해져요. 많이 운반되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경사도 급해져요. 조금 과장되게 그렸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문제에서 여기에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온약층 시작 깊이 경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아, 표층수의 경사가 급해지면 밑에 있는 그 녀석의 깊이도 수온약층 시작되는 것의 어떤 깊이 경사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경사도 급해지는 거구나.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완만하다가 맞는 거예요. 디귿. 가에서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호남층 두께가 얇아진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호남층의 두께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호남층의 두께는 바람이 많이 분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따뜻한 해수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야. 요 두께. 동태평양에서의 요 두께. 엘니뇨 시기가 더 두껍다. 되게 틀렸습니다. 다음 18번. 그림 간 안에 주계열에 속한 주계열이래. 그래서 간은 뭔데? CNO 순환. 나는 PP 순환. 아니 PP 반응. 간은 CNO 순환. 나는 PP 반응이네요. 기억. 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주계열이니까 그러니까 가가 우세하다라는 거.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A, B는 그죠? 다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가의 그림을 보고 CNO 순환 반응, 나가 PP 반응이고 A, B에서 각자 가와 나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가의 CNO가 우세한 것은 A, 나의 PP가 우세한 것은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중심 온도가 A가 더 높으니까 별의 크기도 A가 더 클 겁니다. 니은은 가에서 질소는 촉매다. CNO 전부 다 촉매 반응입니다. 촉매 역할을 합니다. 디귿 가와 나에 의해서 수소행료와 반응에 의해서 별의 질량이 감소한다. 얘기할 게 없네요. 기억니은 디귿 됐고요. 19번은 납치가 하나 있어요. 잘 낚여주셨나요? 자, 문제에서 동일 경도를 따라서 회전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했대요. 그래서 복각의 변화를 봤더니 A는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50으로, B는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60으로 복각의 변화가 10도 더 크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기억에 A보다 B가 위도 10도 더 이동했다. 복각이 10도 더 변한 거지 위도가 10도 변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참 재밌게도 자료를 보세요. 복각 50에서 60은 위도 10도 차이네요. 그래서 기억을 만든 거야. 자료를 보란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모의고사를 풀 때 조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 어떤 문제는 그 과조건이 있고 조건을 과하게 주고 어떤 문제는 조건을 빡빡하게 보라라고 하는 게 조금 가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기본 스탠스는 뭐야? 우리가 푸는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는 절대로 과조건이 없어요. 됐습니까? 우린 이 시험지를 잘 푸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반드시 주어진 자료들을 꼼꼼하게 봐주세요. 꼼꼼하게. 니은의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에서 만약에 A 위도 변화가 10도가 아니고 복각이 10도 변한 거지 라고 하고 니은 디귿으로 보기를 해결하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쓰질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한 번은 봐주시라. 니은 A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A는 뭐야 이거? 요때는 45도 변했고 요때도 45도 변했어. 그런데 그 복각 45도의 변화가 위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위도 변화랑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디귿 현재 A에서 구한 100mA의 고지자기 극은 현재 B에서 구한 것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지자기 극은 자기 극의 위도는 90 마이너스 지계의 위도 변화 양을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 위도 변화가 이제 더 A에서 구하는 것은 B에서 구한 것보다 더 고위도에 위치하죠. 위도 변화가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뜻인 거예요.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 가는 급행차 우주론에 의한 이 나는 정상 우주론에 의한 B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우주의 온도와 크기 중에 하나다. 뭔가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죄송해요. A와 B가 어디에서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축을 A, B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일단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우주가 평탄하게 관측되는 현상은 기억으로 설명 가능하다. 기억이 우주 급행차는 거잖아. 그거로 평탄은 설명할 수 있다.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거의 12대 1로 관측된다. 맞는 거죠? 개수비가 12대 1이야. 질량비는 3대 1이야. 디귿 우주의 온도 변화는 B가 A보다 크다. A와 B가 뭔데? 아니잖아. 나가 정상우주론이래. 그러니까 B는 정상우주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하죠. 정상우주론에서 온도 변하지 않는다. 급행차는 빅뱅 우주론과 부합하다. 이번에 기억 니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